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네. 또 공부를 했잖아요. 아, 네. 또 마침 올해 8월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딱 2년이 되더라고요.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운명의 8월이 온다. 8월에 뭐 전세가 폭등, 전세 대란, 막 이런 기사가 많은데 네. 일단 근데 8월이 오는 것이 가장 걱정될 분들은 20년도 7월에 갱신권을 한번 쓰신 분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계약을 연장하시려면 전세금을 어느 정도 더 올려줘야 될까요? 일단 많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올려줘야 될 거냐. 실제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한 가지 체크해봤거든요. 서울에서 그냥 송파구를 일단 샘플로 전세 가격 상승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분이 20년 7, 8월 달에 갱신권을 쓴 사람들이에요. 네. 맞잖아요. 네. 그럼 지금 봐요. 20년 지금 7, 8월 달에 그때 전세가가 이제 탁 상승을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 초반, 2019년, 2018년 좀 안정적으로 되게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이거 하기 직전에 이제 팍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계속 과거 대비 지금 거의 한 34%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7월에 계약 갱신권을 쓴 사람은 실질적으로 18년 7월에 계약을 했을 거고 네. 지금 그 가격이 현재 보이는 0%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서울 송파구 평균 전세 가격이 34%가 올랐다. 그러니까 34%만큼 올려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아파트 단위로 보면 혹시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송파에 있는 대표 단지 잠실 엘스의 33평대 전세 가격 그래프를 살펴봤어요. 보면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20년 8월 달부터 한 번도 전세 가격이 10억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8억 8천, 뭐 8억 5천 이 수준이었어요. 더 낮을 때도 많았고. 근데 이게 20년 7월 8월 달부터 10억을 넘더니 쭉쭉쭉 가가지고 물론 이제 금액이 지금 천차만별이죠. 네. 천차만별인 이유는 그 직전에 지금 갱신권을 쓴 사람들이 지금 밑에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미 다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한 사람들은 위에 점 찍혀 있는 것들이에요. 14억 6천 점 찍혔잖아요. 네. 그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도 대부분 다 10억에서 뭐 14억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올려줘야 될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과거에 이분들이 20년 7월 달에 8억 8천? 그 수준으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 연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최소 12억이에요. 중간층 계약하려면. 네. 그러면 36% 정도 올려줘야 되더라고요. 아까 큰 차이가 없죠. 송파 평균 34%랑 이 아파트 36%랑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게 딱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제가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강남구는 26%, 서초구 27%, 송파구보다는 낮죠, 상승률이. 네. 송파구가 훨씬 더 높았어요. 마포구 30%, 강서구 30%, 뭐 영등포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되게 많은 구들을 제가 다 표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0%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전세 상승을 적게 한 지역이 두 곳 있더라고요. 서대문구하고 강동구예요. 14%, 16%거든요. 이 지역은 왜 그럴까 내가 봤더니 그때 공급이 되게 많았었어요. 공급의 영향 때문에 적게 올랐고 나머지들은 25%에서 30%대까지 다양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다음번에 올해 8월 달부터 최소 25%는 올려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팩트 체크죠. 맹구님, 또 네. 전세가 폭등 원인이 네.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지난 5년간 3배 증가한 180조라는 과도한 전세 지출 때문이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맹구님은 네. 전세가 폭등 원인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그럼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그럼 전세 대출 안 해줘야 됩니다라고 나오는 건데 전세 대출은 전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걸 안 해줘버리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이게 정말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올란 것이냐. 네.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해봤냐면 지금 최근 5년간 전세 상승 지금 되게 많이 오른 거 확인했죠. 네. 지금 18년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동안 상승률이 서울이 아까 적게는 25에서 30% 넘었죠. 네. 그러면 그 전, 18년 7월 그 이전, 훨씬 전, 네. 전세 대출을 완전히 풀기 전에 그 과거 5년 동안은 그럼 전세가가 안 올랐을까?
그 체크를 제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 달, 그 정도면 충분히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울의 송파구 말고 서울 평균 전세 상승률이 몇 프로 좀 될까요? 15% 정도 되지 않을까요? 팩트는 32%예요. 아까 최근 한 4년 동안 서울이 뭐 25에서 30% 올랐는데 네. 과거 이 시기에도 서울 평균 전세 상승률이 32%예요. 똑같네요.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 대출을 많이 풀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다. 5년 동안 30%면은 1년에 대략 뭐 한 6%씩 오른 거고,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분명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대부분은 충분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영향을 뭐 미친 게 약간 있긴 하죠. 임대인의 입장에서 네. 전세 전세 금액을 4년 동안 못 올려받으니까 좀 확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8월 달 이후부터는 지금 계약 기시 끝나니까 네. 또 미래 4년 동안 못 올려받을 거를 감안해서 되게 높게 내놓으려고 하는 임대인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핵심은 적정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것이다.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훈님,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네. 갑자기 큰 돈을 준비하는 것이 네. 쉽진 않잖아요, 사실. 아, 장난 아니죠. 그러면 임차인이 뭐 어떤 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전세 그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해가지고 버티는 거. 네. 두 번째는, 그래, 우리는 여기는 안 되겠어 해서 좀 더 전세 저렴한 곳으로 가는 거. 에이씨,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집 사버려야 되겠다. 해서 뭐 어디 지역에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수요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이 아파트가 안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바로 인근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멀리 밀려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익숙함이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못 가게 돼요. 정 안 되면 반전세. 반전세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전세 금액 똑같이 하고 월세를 조금 더 주면 되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라도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같은 동네 반전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레몬님, 그럼 올해 8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전세 대란, 전세가 폭등 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계약갱신이 끝난 분들, 네.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25에서 30%는 올려줘야 된다. 그거는 이미 지금 시세가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걸 폭등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전부터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거라서 네. 이번 달 8월에 갑자기 올라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좀 공급이 있는가, 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네. 그걸 체크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연도별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보니까 과거 한 2010년도부터 앞으로 이제 미래 입주 물량까지 살펴보니까 올해 지금 2022년도잖아요. 이게 지금 24,700세대예요. 입주 물량이. 과거에 아무리 적어도 35,000 정도 됐거든요. 네. 32,400도 됐었고 좀 많을 때는 8만 세대 됐었는데 사상 초유의 최저 입주 물량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당연히 지금 오른 금액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걸 또 만약에 서울을 다시 확대해서 구별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그 도시에 필요로 하는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치는 곳이 지금 보니까 서대문구랑 성북구 이 두 지역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이 50에서 60%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딱 예상되는 건 전세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전세가율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네. 8월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크게 오른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 적죠. 영훈님, 그럼 네. 전세값이 이렇게 결국 네. 계속 앞으로 오를 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매매값도 네. 밀려 올라갈 확률은 없을까요?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임차 수요로 있다가 내가 그래 이제 내 집 마련하자
라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네. 그 돌아설 때 어떨 때 돌아서냐면 그냥 전세가가 올랐다고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제 전세가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서울이 50에서 60%예요. 뭐 강남은 50%고 네. 입지가 좀 안 좋은 것들은 60%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기본적으로 전세 살다가 매매하려면 40에서 50%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냥 사볼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엄청 거의 2배 가까이 마련해야 되니까 누가 마련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제가 과거 2011년도부터 전세가율 그래프 좀 저를 거 갖고 왔어요. 네. 이 보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로 보여요? 15년, 16년? 네, 15, 16, 네. 17, 뭐 요때예요. 전세가율이 70%거든요. 이때는 전세가율이 70이면 내 집 마련 대출 조금 해가지고 해볼만한데?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네. 그 돈으로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지금 50%, 60% 상태에서는 투자 금액이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대출 규제 많죠. 그 다음에 집값이 아무리 봐도 비싼 것 같고, 네. 고점인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랐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이 허들을 어떻게 다 뛰어넘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매매로 가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고 임차로 거주하는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임차로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로 가야 전세가가 안정되는데 계속 전세에 머무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탄탄하게 움직이는 거고 매매니까 갑자기 움직이진 않지. 매매는 매매대로 그냥 차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맹구님, 좀 약간 많이 다운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올해 네. 임차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분들에게 네. 좀 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 같은 게 없을까요? 현실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남아있는 선택지는 되게 불편한 선택지들이거든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거죠. 그게 반전세든 뭐든 어쨌든 올려주면서 그냥 유지하는 거. 그거 한 번 또 계약하면 또 4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1번. 맞죠? 네. 2번째는 뭐냐면 이게 4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당장은 또 4년 동안 또 안심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거면 조금 눈높이를 조금 낮춰가지고 지금 내 집 마련을 살짝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거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는 어렵겠지. 음. 눈높이를 약간 낮추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타협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전세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매매 금액도 말도 안 되지만 전세 금액 조정 받아야 되고 나는 입지 좋은 구에서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전세 가격 앞으로 절대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콘크리트, 자재비, 인건비, 그 다음에 토지, 공시가격 이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냥 물가가 오르는 것, 내 월급이 오르는 것만큼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전세가 오른 게 아니라 그 전 5년에도 30% 올랐고 지금 또 30% 올랐고 앞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더 큰 집을 원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곳에 한몫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뭐 없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막 내려갈 거라고 봐지진 않고 한번 오른 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넓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좁혀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해서 이걸 소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네. 전세 가격 안정화시킨다고 하지만 그 공급을 언제 하냐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당장 앞으로 분양을 한 거가 3년 내에 입주하는데 그 입주 물량 그래프를 미래 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네. 팩트 체크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한 공급 물량 없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 다만 서울이 아니라 경기 인천으로 가면 그래도 공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높이를 낮추면 전세가 좀 적게 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또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팩트체크 3가지를 해드렸잖아요. 네. 매매가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매우 낮다는 거거든요. 서울 부동산에 한해서 특히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내 집만을 할 거냐, 이걸 내가 전세를 밀려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 자금을 전국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곳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전세 상승하는 것을 해치할 수 있도록 해두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상승했을 때 걔를 정리하고 내가 그때 그걸 보태서 내 집 마련하든 네. 내가 원하는 곳에 전세금을 더 올려서 뭐 거주를 하든 내가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게 가장 베스트겠네요. 그게 베스트죠. 근데 매매 전세 굳이 고르라면 네. 두 번째 안으로는 네. 뭐가 더 좋을까요? 매매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선택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를 선택하고 투자를 해두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는 월세를 선택하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죠. 나중에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또 내 집 마련 쪽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모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